희정은 낡은 산부인과 건물 앞에서 한참 동안 발을 떼지 못했다. 17년 전 갓난아이였던 은서를 품에 안고 이곳을 빠져나왔던 날이 떠올랐다.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누구의 딸인지 어떤 비밀이 따라올지는 중요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은설이 친엄마라고 믿어왔던 사람은 미란이었다. 희정 역시 오랫동안 그렇게 알고 있었다. 미란이 아이를 외면한 죄까지 자신이 대신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 믿음이 틀렸을 수도 있었다. 희정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폐업한 병원의 기록은 인근 의료재단 보관소로 옮겨진 상태였다. 담당자는 오래된 서류처를 확인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환자 본인이 아니면 출산 기록을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 17년 전 제 딸이 여기에서 태어났는데요. 그때 같이 출산한 산모들 기록을 좀 보고 싶어요. 따님 출생증명서나 가족관계 서류는 가져오셨습니까? 희정은 준비해온 은설의 서류를 내밀었다. 담당자는 출생 날짜와 병원 직인을 확인했지만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찾으시는 분의 이름은 아십니까? 주미란이요. 당시에는 주혜숙이라는 이름을 썼을 수도 있어요. 담당자의 손이 멈췄다. 희정은 그 작은 반응을 놓치지 않았다. 그 이름을 아세요? 저는 오래전 기록을 정리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기록에 있다는 뜻이네요.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돌려주려 했다. 희정은 손을 거두지 않았다. 제 딸이 누구에게서 태어났는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다른 건 묻지 않을게요. 오늘은 돌아가세요. 담당자는 서류철을 잠그려 했다. 그 사이 안쪽에서 오래 근무한 간호조무사가 나왔다. 그는 희정의 얼굴을 알아보고 걸음을 멈췄다. 혹시 박희정 씨예요? 희정이 놀라 그를 바라봤다. 저를 아세요? 그날 아기를 안고 나갔던 분 맞죠? 희정의 눈빛이 흔들렸다. 기억하세요? 잊을 수가 없죠. 같은 날 태어난 아이 둘 때문에 병원이 발칵 뒤집혔으니까. 담당자는 급히 말을 막았다. 과장님,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희정은 이미 간호조무사 앞으로 다가가 있었다. 아이 둘이라니요? 간호조무사는 주변을 살핀 뒤 목소리를 낮췄다. 주혜숙 씨 아이와 윤정선 씨 아이요. 둘 다 여자아이였어요. 희정의 입술이 굳었다. 윤정선이요? 한 아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신생아실을 옮겼고 그 과정에서 팔찌가 잘못 채워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단순한 기록 착오라고 덮었지만 이상했죠. 어느 아이가 누구 딸이었어요? 그건 나도 정확히 몰라요. 당시 원장이 직접 기록을 가져갔으니까. 희정은 가방에서 은설의 아기 사진을 꺼냈다. 이 아이입니다. 기억나세요? 간호조무사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다. 이어 서랍 안쪽에서 낡은 기록 목록을 꺼냈다. 원본은 없어졌지만 검사 번호는 남아있을 거예요. 그가 출생 날짜를 따라가던 손을 멈췄다. 윤정선. 그 이름 옆에 적힌 신생아 검사 번호는 은설의 출생 증명서에 남은 번호와 같았다. 희정은 종이를 붙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그럼 은설이는 주혜숙의 딸이 아니라 윤정선의 딸이라는 겁니까? 번호만 보면 그래요. 하지만 이걸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희정은 휴대전화로 기록을 남겼다. 미라는 은설을 버린 친모가 아니었다. 그렇다면 미라는 왜 자신이 은설의 친엄마라는 오해를 바로잡지 않았을까? 왜 17년 동안 진실을 숨겼을까? 그 이유는 하나뿐이었다. 은설의 진짜 어머니가 드러나는 것이 미란에게 더 위험하기 때문이었다. 같은 시각 은설은 석진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바라보고 있었다. 몇 번이나 받으려 했지만 헤라가 했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석진과 가까워질수록 자신을 향한 헤라의 적대감은 심해졌다. 괜한 오해를 만들고 싶지 않았지만 석진을 피할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다. 결국 은설이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왜 이제 받아요? 일하고 있었어요. 오늘 시간 있어요? 무슨 일인데요? 내가 먼저 연락하려면 꼭 일이 있어야 합니까? 은설은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근데 웬일이에요? 먼저 연락을 다 하고 먼저 연락하면 안 돼요?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럼 나와요.
돌려줄 것도 있고 물어볼 것도 있습니다. 석진은 은설이 두고 간 스케치북을 들고 학교 앞 카페에서 기다렸다. 은설은 자리에 앉자마자 스케치북부터 받아들었다. 이걸 석진 씨가 가지고 있었어요? 작업실에 두고 갔어요. 봤어요? 보면 안 되는 겁니까? 은설은 마지막 장에 그려둔 석진의 옆모습을 떠올리고 서둘러 스케치북을 닫았다. 남의 그림을 허락도 없이 보면 안 되죠. 나는 마음에 들던데요. 뭐가요? 마지막 그림. 은설이 석진을 노려보자 그의 입가에 희미한 웃음이 번졌다. 다음 공모전에도 출품할 거죠? 모르겠어요. 재료비도 부담되고 학교에 계속 다닐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무슨 일 있습니까? 아무 일도 없어요. 은설 씨는 아무 일 없을 때 그런 표정 안 지어요. 은설은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다. 석진은 더 다그치지 않았다. 대신 준비해온 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은설의 작품을 복원할 수 있는 재료와 작업실 사용 허가서가 들어있었다. 이걸 왜 저한테 줘요? 작품이 망가졌다고 포기할 사람은 아니잖아요. 받을 이유 없어요. 그럼 빌려주는 겁니다. 공모전에서 상 받으면 갚아요. 제가 상을 못 받으면요? 받을 때까지 계속 그리면 되죠. 은설은 봉투를 돌려주지 못했다. 누구도 자신의 가능성을 믿어주지 않을 때 석진만은 당연하다는 듯 다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카페 밖에 있던 헤라는 두 사람을 발견했다. 저기 두 사람 석진 선배랑 고은설 아니야? 친구가 창문 안을 확인했다. 맞는 것 같은데. 둘이 꽤 친해 보인다. 헤라는 가방을 친구에게 맡기고 곧장 안으로 들어갔다. 선배. 석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헤라야. 헤라는 은설 앞에 놓인 봉투를 확인했다. 값비싼 작업 재료였다. 이거 선배가 사준 거예요? 내가 빌려준 거야. 고은설 씨는 자존심도 없나 봐요. 남자한테 이런 걸 아무렇지 않게 받고. 은설은 봉투를 석진 쪽으로 밀었다. 그만 갈게요. 석진은 봉투를 다시 은설 앞에 놓았다. 앉아 있어요. 잘못한 사람도 없는데 왜 은설 씨가 피합니까? 헤라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선배가 저 여자 편을 왜 들어요?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내가 무례한 거야. 내가 무례해요? 사과해. 헤라는 은설을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미안해요. 내가 고은설 씨 사정을 잘 몰라서 그랬나 봐요. 아무한테나 도움받는 게 익숙한 사람도 있을 텐데. 은설은 스케치북을 챙겨 일어섰다. 사과할 생각 없으면 하지 마. 뭐라고요? 석진 씨 앞에서 착한 척할 필요도 없고. 내가 착한 척을 해? 사람을 무시하는 게 버릇이면 고치는 게 좋겠다고요. 헤라는 테이블 위에 음료를 집어 은설의 옷에 쏟았다. 석진이 즉시 헤라의 손목을 붙잡았다. 지금 뭐 하는 거야? 헤라는 오히려 젖은 은설의 옷을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내 눈엔 내가 괜찮아 보이니? 이 옷이 얼마짜리인지 알아? 아까 고은설 씨가 먼저 묻혔잖아. 거짓말하지 마. 내가 다 봤어. 선배는 왜 매번 저 여자 말만 믿어요? 은설은 휴지로 옷을 닦으며 헤라 앞에 섰다. 옷값 물어줄게. 당신이? 그러니까 남들 보는 데서 더 망신당하기 싫으면 그만해. 헤라는 은설의 스케치북을 빼앗아 바닥에 던졌다. 석진이 스케치북을 집어들고 헤라를 막아섰다. 이제 그만해. 선배가 저 여자 때문에 나한테 이래요? 은설 씨 때문이 아니야. 내가 잘못했으니까 이러는 거야. 선배는 나한테 한 번도 그런 얼굴 한 적 없었어요. 그러게 만들지 마. 석진은 은설과 함께 카페를 나갔다. 밖으로 나온 은설은 스케치북을 받아들었다.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은설 씨가 또 참았을 테니까. 참는 게 편할 때도 있어요. 헤라 같은 사람은 참으면 멈추는 게 아니라 더 심해져요. 은설은 젖은 옷을 내려다봤다. 석진 씨가 나서면 더 심해질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끝까지 책임지죠. 석진의 말에 은설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멀리서 두 사람을 지켜보던 미라는 곧장 헤라에게 다가갔다. 헤라는 카페에서 나오는 미란을 보자 분노를 쏟아냈다. 주 실장 봤죠? 석진 선배가 저 여자 때문에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왜 일을 크게 만들어?
누구한테 뭘 해요? 주 실장 뭐 잘못 먹었어요? 강혜라. 주 실장은 뭔 그딴 여자랑 어울려? 사람 좀 가려가면서 만나. 아무나 만나지 말고. 미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내가 지금 누구한테 그런 말을 하는지 알아? 우리 엄마 밑에서 일하는 사람한테요. 헤라는 미란의 어깨를 밀치고 지나갔다. 미란은 헤라를 붙잡지 않았다. 대신 은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은설의 얼굴에는 정선이 남아 있었다. 처음부터 알아봤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까이 갈 수 없었다. 정선의 딸이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17년 전 자신이 한 일도 드러난다. 희정은 병원에서 확보한 기록을 들고 미란에게 연락했다. 만나. 내가 왜 너를 만나? 은설이 이야기야.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윤정선이라는 이름을 찾아냈어. 미란의 손에서 펜이 미끄러졌다. 희정은 약속 장소를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미란이 도착했을 때 희정은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는 식당 안쪽에 앉아 있었다. 미란은 자리에 앉지도 않은 채 손부터 내밀었다. 무슨 기록을 본 거야? 앉아. 당장 말해. 희정은 출생 기록 사본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이거 뭐야? 내가 누구보다 잘 알잖아. 조작된 거야. 검사 번호가 은설이 출생 증명서하고 같아. 번호가 잘못 적혔겠지. 같은 날 태어난 아이가 둘이었어. 내 아이와 정선이 아이. 미라는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으려 했다. 희정이 먼저 빼앗았다. 은설이가 내 딸이 아니라 정선이 딸이었어. 확정된 것도 없이 함부로 말하지 마. 그래서 확인하려고. 은설이하고 너부터 검사할 거야. 내가 무슨 자격으로? 내가 은설이 엄마야. 낳지도 않은 내가? 희정은 미란을 똑바로 바라봤다. 낳은 사람이 버리고 간 아이를 내가 살렸어. 그러니까 내가 감히 내 자격을 묻지 마. 은설이한테 이 사실을 말하면 그 애만 무너져. 그게 두려운 게 아니잖아. 정선이 이름이 다시 나오는 게 무서운 거지. 미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희정이 팔을 붙잡았다. 17년 전 정선이한테 무슨 짓을 했어? 손 놔. 정선이는 왜 사라졌고 왜 내가 내 딸인 줄 알고 은설이를 데려오게 만든 거야? 내가 마음대로 착각한 거야. 아니, 내가 그렇게 믿게 했어. 희정은 미란의 가방에서 떨어진 작은 열쇠를 발견했다. 열쇠에는 병원 기록 보관한 번호가 새겨져 있었다. 미란은 황급히 열쇠를 주었다. 그건 뭐야? 너하고 상관없어. 병원 기록을 없앤 게 너였어? 더는 내 질문에 대답할 이유 없어. 미라는 식당을 나갔다. 희정은 놓치지 않고 뒤를 따랐다. 주차장에 도착한 미라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윤정선 기록이 남아있어요. 오늘 안에 처리하세요. 기둥 뒤에 있던 희정은 그 말을 휴대전화에 담았다. 미라는 통화를 끝낸 뒤 차에 올랐다. 희정은 곧장 병원 기록 보관소로 돌아갔다. 하지만 보관소에서는 이미 누군가 17년 전 자료를 가져간 뒤였다. 서류를 반출한 사람은 의료재단 후원사 직원으로 기록돼 있었다. 희정은 반출 확인서에 적힌 이름을 확인했다. 주미란. 그날 저녁 은설은 젖은 옷을 숨긴 채 집으로 들어왔다. 희정은 소매에 남은 얼룩을 발견했다. 옷이 왜 이래? 실수로 쏟았어. 누가? 아무 일도 아니야. 은설이 방으로 들어가려 하자 희정이 팔을 붙잡았다. 손목에는 헤라가 움켜쥔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것도 실수야? 은설은 애써 소매를 내렸다. 엄마까지 나서지 마. 누가 그랬는지 말해. 말하면 뭐가 달라져? 은설아.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사과도 안 해. 내가 따지면 나만 이상한 사람이 돼. 희정은 딸의 옷을 붙잡은 채 고개를 숙였다. 미란이 지키려는 비밀 때문에 은설이 모욕을 당하고 있었다. 다시는 참지 마. 참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데? 엄마가 막을게. 엄마는 그 사람들 못 이겨. 은설은 조용히 방문을 닫았다. 희정은 문 앞에 서 있다가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미란에게 한 통의 메시지를 보냈다. 내일 정선의 기록을 경찰에 넘길 거야. 곧바로 미란에게 전화가 걸려왔다. 원하는 게 뭐야?
은설이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해.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내가 직접 손대지 않았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야. 그 애가 당한 일은 나와 상관없어. 그럼 정선이한테 한 일부터 밝혀. 미라는 이를 악문 채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혜라는 은설을 학교 행사 준비실로 불러냈다. 바닥에는 찢어진 의상과 망가진 장식품이 놓여 있었다. 담당 교수와 학생들이 은설을 기다리고 있었다. 혜라는 은설의 가방에서 나온 가위를 들어보였다. 이제도 아니라고 할 거예요? 은설은 가위를 바라봤다. 내 물건 아니에요. 당신 가방에서 나왔어요. 누가 넣은 거겠죠? 증거 있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은설에게 쏠렸다. 혜라는 찢어진 의상을 은설의 몸에 던졌다. 이거 내가 평생 일해도 못 갚아. 은설은 옷을 내려놓고 혜라에게 다가갔다. 내가 넣었지? 또 남 탓이네요. 석진 씨한테 내가 한 짓이라고 말하려고? 선배도 이제 알겠죠?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그때 준비실 문이 열렸다. 희정이 들어왔다. 은설의 연락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 미란을 찾아왔다가 소란을 듣고 들어온 것이었다. 희정은 바닥에 흩어진 의상과 은설을 몰아세우는 사람들을 차례로 바라봤다. 우리 은설이가 했다는 증거 있어요? 혜라가 희정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가방에서 가위가 나왔어요. 가방을 확인할 때 은설이도 같이 있었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중요해. 누가 넣었는지 모르니까. 혜라는 코웃음을 쳤다. 아주머니가 뭘 안다고 여기서 이래요? 희정은 혜라 앞에 섰다.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말 조심하세요. 17년 동안 참고 산 사람 무서운 줄 알아? 미란이 뒤늦게 들어와 희정을 막았다. 밖에서 이야기해. 희정은 미란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이 아이 뒤에 있었구나. 그만해. 은설이한테 사과시켜. 혜라는 미란을 바라봤다. 주 실장, 이 여자 당장 내보내요. 미란은 희정을 복도로 끌고 나왔다. 여기서 소란 피우면 은설이만 더 힘들어져. 내가 그런 말을 해? 혜라는 내가 알아서 막을게. 지금까지 안 막았잖아. 내가 덮어주니까 저 아이가 은설이를 짓밟는 거야. 원하는 걸 말해. 희정은 휴대전화 속 녹음 파일을 들려줬다. 윤정선 기록이 남아있어요. 오늘 안에 처리하세요. 미란의 얼굴이 굳었다. 그걸 지워. 싫어. 얼마면 되겠어? 희정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미란을 바라봤다. 미란은 수표책을 꺼냈다. 비밀을 지키는 데가 5억이면 돼? 희정은 수표를 받아들었다. 미란의 입가에 안도감이 번지는 순간 희정은 수표를 찢어 미란의 발밑에 내려놓았다. 정선이 인생도 돈으로 샀어?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 은설이가 정선이 딸이라는 건 알아. 복도 끝에 서 있던 은설의 걸음이 멈췄다. 희정과 미란은 은설을 보지 못했다. 미란은 희정에게 바짝 다가갔다. 그 이름 다시 꺼내면 너도 무사하지 못해. 죽은 사람 입은 막아도 산 사람 입은 못 막아. 윤정선이 죽었다고 누가 그래? 희정의 표정이 굳었다. 미란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희정이 미란의 팔을 붙잡았다. 정선이가 살아있어? 손 놔. 어디 있어? 내가 알아서 좋을 게 없어. 그 여자가 은설이 엄마야. 은설이한테는 알 권리가 있어. 복도 끝에서 은설의 목소리가 들렸다. 누가 내 엄마라고? 희정이 천천히 돌아섰다. 은설은 두 사람을 바라보며 다가왔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방금 윤정선이라고 했어? 희정은 입을 열지 못했다. 은설은 미란에게 시선을 옮겼다. 당신이 알고 있어요? 미란은 가방을 움켜쥔 채 돌아서려 했다. 은설이 앞을 막았다. 윤정선이 누구예요? 비켜. 내 친엄마예요. 희정이한테 물어. 살아있어요?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희정은 은설의 손을 잡으려 했다. 은설은 한 걸음 물러났다. 엄마도 알고 있었어? 오늘 알았어. 그럼 왜 나한테 바로 말 안 했어?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었어. 나는 17년을 모르고 살았어. 엄마는 하루도 더 기다리게 하면 안 됐어.
은설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윤정선이라는 사람 어디 있어? 미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이름을 확인한 미란의 눈빛이 흔들렸다. 화면에는 정선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다. 은설이 그 이름을 보았다. 미란은 급히 전화를 끊었지만 다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은설이 먼저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돌려줘. 은설은 미란을 바라보며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미란아. 희정이가 병원 기록을 찾았다는 게 사실이니? 은설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미란이 아니에요. 상대가 말을 멈췄다. 은설은 눈물을 닦지 않은 채 물었다. 혹시 윤정선 씨예요? 여자는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누구니? 고은설이에요. 수화기 너머에서 거친 호흡이 이어졌다. 은설은 마지막 힘을 모아 물었다. 윤정선 씨가 저를 낳았어요? 여자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돌아왔다. 은설아. 은설의 손끝이 떨렸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미안하다. 어디 있어요? 미란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지만 희정이 앞을 막았다. 은설은 다시 물었다. 왜 나를 버렸어요? 여자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버린 게 아니야. 미란이가 널 데려간 거야. 은설의 시선이 미란에게 향했다. 미란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수화기 너머의 정선이 마지막 말을 꺼냈다. 그리고 내 아버지는 지금도 내가 죽은 줄 알고 있어.